네,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 영화의 시간을 연출한 장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모더레이터라는 일종의 MC잖아요. 그 인생에서 지금 두 번째라서 뭐 친구 결혼식 하냐고 이런 거 빼고 좀 약간 저질일 수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저 시간 체크를 하면서 좀 해야 되겠고요. 예. 뭐 영화들 다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이 옴니버스 영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 이 시네큐브 예술영화 상영관 25주년 기념 옴니버스 프로젝트로 제작이 되었다고 들었고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이른바 보다 보면 극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각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 이야기로 뭐 어떤 감정이든 어떤 이야기든 뭔가 전하고 싶으신 그런 뭐 거창한 뭐 주제나 혹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좀 공유하고 여러분께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작업을 의뢰받을 때 극장 소재의 단편이었으면 좋겠다. 면 되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네큐브 혹은 극장을 막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자유롭게 접근을 했었고 그냥 다 영화 좋아하시니까 여기 계신 것처럼 저도 좋아하고 문득 떠오르는 것은 저희 뭐 강한 감독님 단편도 그렇고 그것도 음악한 또 권재 감독님의 한여름 판타지아 음악한 이민희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민희 앨범 중에 그 고향 없는 요즘 세대에 대한 얘기가 앨범이 있어요. 그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빗대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고향 같은 이 극장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안 받았을 때 극장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들었고 아무런 설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단편 작업을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고 영화에 대한 저는 극장보다는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고 그래서 좀 이번이 좀 자유롭게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덥석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가 이제 막 그 장편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만들고 후반 작업을 막 할 때였는데 오랜만에 영화를 만드느라 약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좀 우리로서의 영화를 좀 다시 접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아주 헐겁게 쓰고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진짜 약간 동아리 활동할 때처럼 이제 자유롭게 좀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게 돼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초과의 프로듀서이신 제정주 PD님께서 6월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네큐브가 올해 22주년을 맞이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념 셀러리티 작업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전화 주셨고 저에게도 극장이라는 키워드 근데 꼭뭐 시네큐브가 가끔 전면에 나오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극장을 찍어야 한다면 시네큐브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다 극장에 대한 각자의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시네큐브라는 공간을 좀 가지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 감독님들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은 정말 좀 민폐가 안 되게 취지에 잘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부지런히 공부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오랜만도 아니죠. 사실 뭐 예전부터 단편도 많이 하셨고 단편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사실 영화잖아요. 다 똑같은 길이 어떤 차이인데 이제 그런 장편도 찍으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혹은 뭐 오랜만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단편 작업을 하시게 되면서 어떤 좀 다른 지점이라든지 뭐 제약 혹은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을 좀 느끼셨을까요? 아니면은 좀 단편에 봤을 때 요게 뭔가 좀 다른 마음가짐이 드는데 뭐 이런 어떤 차별점 같은 감정이 좀 드셨을까요? 어떠셨어요? 네, 저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소위 말하는 대중 영화 혹은 상업 영화 저는 그걸 그냥 직업으로서 영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틈틈이 뭐랄까 작업으로서의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작업으로서 영화를 해봐야지 했고 이 작업으로서 영화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 영화 혹은 직업으로서 영화는 일종의 책임감도 있고 또 좋아하거든요 제가 대중 영화를 그래서 근데 그거 할 때는 이렇게 관객을 많이 고려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해야만 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창작의 원동력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으로서의 영화처럼 그런 게 저한테는 그냥 저 혹은 영화 좀 뜬금없잖아요. 침팬치 나오고 근데 또 뜬금없는데 못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2025년 전에 저랑 어느 침팬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 존재했었던 그 침팬치 저만 생각하고 찍은 영화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즐겁게 여기 보면 이제 직업으로서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악플 달아도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 너무 제가 오늘도 보면서 울었거든요. 혼자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 어느 구간에 이 클라이막스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처럼 막 저 혼자만의 어떤 과거의 편견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음악 딱 넣어놓고 한 100번 돌려보고 너무 좋아. 나 천재인가 봐.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감독님 천재신가 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정필 감독님을 학생 때부터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지 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사실 굉장히 색깔고 굉장히 자기 인상이 강했던 그 단편 영화계 약간 어떤 그런 분이셨는데 상업 영화의 결과 그때 그의 결은 분명히 좀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으로서의 어떤 이 단편 영화라는 게 좀 와닿기는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되게 자유롭게 좀 즐겁게 하셨던 것 같아서 저도 괜히 그 기분이 전해지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얼핏 첩보로 저도 그 침팬지를 보면서 사실 저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분이 배우든 어떤 스태프 뭐 제휴폭들에서 뽑혔는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들어가셔서 연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되게 이상하지는 않았거든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침팬지 같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분은 누구셨으면 그분이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올 뻔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안 왔고요. 대신에 침팬치는 CG 아니고요. 실제 동물도 아니고 그 쿠팡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 몸체를 산 상태에서 저희 분장 감독님이 특수 분장을 거의 덧대가지고 정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안에 이제 그 답답한 어떤 탈 같은 곳에 장효은 배우님이 그 미장센 영화제 스포일리아의 이세영 감독님의 스포일리아의 그 주연 배우로 나오는 장효은 배우님이 왠지 떠올랐었어요. 저랑 전에 8주 그다음에 지금 파반이라는 영화에 잠깐 나오는 배우인데 왠지 잘 할 것 같아서 혹시 침팬치 할 수 있는 게 되게 잘한다고 그런 거. 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윤관 감독님은 좀 전에 질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편 작업을 하시다가 이종필 감독님께서 어쨌든 작업으로서의 단편에 임하셨고 자유도 같은 게 높으셨다라고 되게 만족을 하셨는데 어떤 감정이셨어요? 오랜만에 그 단편 하시니까 어떤 기분이셨는지? 일단 감정 그 정필 감독님이나 뭐
나중에 들었지 뭐 권재 감독님 하신다는 얘기 듣고 아 진짜 쪽팔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이전에는 그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는 어쨌든 돈도 크게 들어가고 시나리오를 현장에서 크게 바꾸지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이만큼 준비해온 만큼 현장에서 어느 만큼 펼치고 정교하게 다듬느냐가 더 관건이 되고 현장에서 가끔 아 이것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라는 뭐 이상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장편에서는 좀 소화하기 힘들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편하면서는 그냥 사실은 뭐 아주 큰 맥락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아주 소소하게 아주 헐거운 이야기를 아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진짜 그냥 영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고 돈이 들어가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그 어떤 플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플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뭐 어떤 것을 찍다가 저런 게 좋은 게 발견되면 그것을 비교적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짜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좀 찾아야 되는 식의 그런 작업을 사실상 진짜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단편할 때도 저는 그 예전에 단편을 만들 때도 좀 그때 이제 영화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영화를 만드는 법도 몰라서 엄청 열심히 막 모범생처럼 준비를 해서 그 A부터 Z까지 안을 다 A가 실패할 때 B안 C안 해서 이제 그 계획대로 늘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나는 식의 이제 작업을 해보자고 네, 도전을 했는데 이제 찍으면서 알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작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알아서 저희 스태프분들 와 있는데 진짜 고생하면서 만들고 이제 저랑 배우들은 신난 뭐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다가 정말 놀랐던 게 이른바 이게 영화에 대한 영화로서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대한 얘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나 뭐 이런 뭐 것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자체로 뭔가 영화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순간들이 오묘하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묘한 저는 경험이었고 그 순간에 그 어린 그 아역 친구들이 연기를 할 때 분명히 현실과 분명히 설정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하셨을지 혹은 거기에 자유도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래서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장건재 감독님. 네. 저는 항상 저는 이 프로젝트도 사실 마음속에는 두 감독님들 작업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누가 안 돼야 된다 그리고 원래 취지에 좀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그 장편 영화를 작업할 때도 뭐 아주 상업적인 영화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 사실 오히려 보통 장편 영화 작업할 때도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변수나 어떤 유연함을 좀 가지고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장편 작업이라는 게 시간도 그렇고 영화의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제작 환경도 그렇고 되게 계획을 잘 해야 되는 장르예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래서 이 작업하면서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나서 두 감독님들처럼 어떤 좀 간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을 하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빡빡하고 소감 PD님 현장에 오셔갖고 아니 이렇게 빡세게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캐스팅이나 뭐 스태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에서는 이제 평소에 좀 뵙고 싶었던 좀 배우님들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손을 좀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성 배우도 그렇지만 저도 저대로 이제 그
김가은 감독님, 장희진 배우님하고도 이제 작업하면서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강말보 배우 선배님도 좀 오셨는데, 네. 혹시 그 영화에 출연하셨던 배우분들 세 편에 관련 출연하셨던 배우분들 있으시면 잠깐 저희 김영 선배님도 오셨는데 영경 선배님과 좀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근래에는 그 작업할 때 이제 제가 각본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계속 좀 같이 써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영화평론가하고 각본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영화평론가신 정지혜 선생님도 오셨는데 인사 좀손좀 네, 인사 좀 네. 그런 시도들을 좀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작업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영화 보면서 저 시네키프에서 찍으신 거잖아요. 네. 거기 망치 치는 데 망치 치는 데. 예, 망치 치는 데는 유종필 감독님도 영화에도 나오고요. 네네네. 저는 망치 아저씨는 나오진 않는데 네네. 그 앞에서 촬영을 하는 그죠. 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실은 그 망치 계속 치면서 얼마나 어깨가 아플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그런 공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네큐브라는 공간이 사실 광화문 영화를 보면서 저도 광화문의 어떤 향이라든지 그 여름 그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거의 4DX로 저는 느껴졌던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에 그곳에 가서 어려운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었던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 영화의 어떤 하루 어떤 그 시간이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그 여학생을 향해서 비 맞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따뜻하게 와닿았는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극장에서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냥 혼자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영화라는 그 분께서 그날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추억하면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시네큐브는 저희 뭐한 7080년생 감독들의 되게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 시간에는 중년의 그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러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저나 이제 각본 같이 쓴 정재 작가도 이 공간에 오는 어떤 중년이어서 그리고 저한테는 또 극장을 다니다 보면 극장에 오는 시네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 청소 노동자라든가 영상 기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오는 어떤 중년 여성, 또 거기 일하는 어떤 사람들, 극장 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뭔가 좀 극으로 주인공을 좀 내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 오는 그 영화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공간을 좋아하고 오늘 좀 뭔가 좀 극장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하루 동안의 어떤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해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과거 이야기를 막 펼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예전의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또 혹은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해서 좀 상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라는 인물의 하루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또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어쨌든 극장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각자가 가진 극장이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혹은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나 감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극장의 어떤 첫 기억이라든지 처음 극장에 갔었을 때 그런 기분들이 좀 소환이 되실까요? 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요. 처음에 어떤 기억, 강렬했던 기억? 어떤 영화 보셨어요? 인생에서, 극장에서. 그럼 저희한테는 연구가 땡치시라고. 제일 기억나는 극장의 그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뭐 많은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성원이라는 데를 졸업을 했는데 좀 창피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수했거든요. 사수. 그래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떨었을 때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리고 되게 거기에 많은 것을 제 미래를 걸어서 그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리게 떨어지고 밖에 또 그때는 여름의 시험을 봐서 그 땡볕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극장밖에 없었고 그때 봤던 게 로드리게즈 황홀에서 새벽까지 해서 그 아침에 엔딩 쪽 보면 그 영화에 이렇게 실내 막힌 공간에서 빛 들어오면서 이제 좀비들이 타는데 극장에 있는 제가 좀비 같은 거예요. 나가면은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게 허용이 안 될 텐데 그때는 잠깐 화장실 숨어 있다가 극장에 다시 들어가고 야매로 그랬던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극장에 숨어 있다가 죽더라도 배고프니까 나가야겠다 이제 뭐 그래 몇 시간씩 있다가 그랬던 극장에서 오래 머물었던 유령처럼 좀비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사는 시네코아라는 극장이었습니다. 종로에. 네, 민망하면 어떤 첫 기억이라든지 극장에 있어요. 첫 기억은 저도 오래매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조태 감독님 말씀 듣고 그냥 생각난 건데요. 저도 20대 때 광화문 일대에서 영화를 진짜 많이 광화문과 해화 뭐 이런 데 영화를 종로 영화를 진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있나? 지금은 사라진 정동 스타식스 같고 시네큐브 옆에 있는 있나요? 아니 극장이 모르겠네. 아트시네마로 바뀌었죠. 네, 그 극장에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가는 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몰래 아침에 들어가서 극장 거기 이제 퇴로가 다 같아가지고 관들이 몰려 있고 그래서 첫 영화 여기서 보고 숨어서 점심 먹고 저 관으로 숨어 들어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여기서 잘못하기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진짜 모르겠는데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영화를 봤고 이제 아마 학생이라 돈도 부족하고 근데 영화는 너무 좋고 그리고 20대 때 특히 이제 영화를 아주 일찍부터 하고 싶었는데 10대 때부터 영화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데 영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던 시절에 갈 수 있는 곳이 영화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만들면서도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재능이 없는데 영화를 어떻게 하면서 막 여기까지 영화를 만든 사람은 됐는데 영화를 볼 때만큼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재밌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 만들면서는 제가 한참 영화에 막 빠져들 때 그때 놀이랄까 진짜 놀이로서 그리고 내가 그때 한참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현장 막 카메라를 들쳐매고 막 거리로 나가서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막 그 자리에서 막 상의를 하면서 마치 노벨북처럼 그런 건 경험해본 적도 없으면서 들은 건 많아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막 이제 이런 환상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이번 영화를 만든 좀 다른 얘기였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처음 본 영화는 오래전이죠. 저도 극장 다니던 시절에는 저 때는 극장 안에서 담배도 펴도 되는데 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보고 있으면 앞에 이렇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가고 또 종로의 파고다 극장에 나오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9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던 저도 이제 시대인데 세대인데 그때도 저도 좀 비슷해요. 또 감독님들하고 조조로 보면 4,500원, 5,500원이었고 그거보다 더 싼 영화관을 찾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불법 비디오 테이프죠. 이제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 보따리로 갖고 온 선배들이 이제 자막을 입혀서 이제 상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리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은 세계주의 프로듀서이신 구조학 교수님
시간을 때우기 가장 좋은 두 공간이 목욕탕과 극장이었어요. 한 10,000원 정도면 영화와 밥과 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비슷한 세대거든요 저랑. 그때 무슨 약간 50년대 저도 그리고 오랜만에 무역대 영화제 왔는데 제가 1회 감독이에요. 2002년도에 1회 경쟁자 감독인데 그때 생각이 막 나요. 그 해외 감독, 그 대상 감독님이 신재인 감독님, 그 예전에 그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석이었거든요. 그때 그 개차비 감독님의 그 사춘기였고 최종 후보였고 저도 이제 경쟁자 감독이다 보니까 폐막식 때 와서 감독님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수상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저 조금 옛날 사람 같습니다. 저랑 한 살밖에 안 나요. 근데 저도 이제 다 솔직히 아는 얘기인데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싫은 거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가 하니까 솔직히 다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막 버스 다닐 때 막 담배 피고 이랬어요 어른들이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잖아 우리. 어쨌든 극장에 대한 뭐 각자의 기억이 이렇게 다르고 저는 멀티플렉스만 다녔어요. 다 아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자 우리 그럼 극장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자리든 요새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영화의 위기다. 극장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극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질문도 많이 받으시는데 영화가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것이다 라는 어떤 절대 명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이르러 앞으로 혹은 변하게 될 극장 그리고 그 극장이과 영화가 항상 이렇게 H2O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생각하시거나 해주실 수 있는 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극장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만약에 사라진다 해도 그것이 영화일까? 여기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면 극장의 요새의 위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약간 제가 품격을 높이려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물어봤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포적으로 바뀌는 어떤 아니 이게 아니고 예시에 있었어요.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그랬는데 아 근데 저도 촬영하면서 느꼈는데 시내 큐브 있잖아요. 주말에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지금 여기도 극장이고 여러분들 지금 많잖아요. 티켓 구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화제 혹은 예술 영화 혹은 좋은 영화들을 그러니까 좀 나뉘잖아요. 극장이 요새 멀티플렉스랑 이렇게 전용관 저렇게 나는데 그랬을 때 전용관은 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혹은 더 있을 것 같고 멀티플렉스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더 다른 식으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네큐브는 계속 잘 될 거고 아니요 CGV나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도 어떤 되게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연식이 있으신 이상 감독님이나 이제 정말 사실 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영화 산업에서 이제 계속 위기설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매체가 바뀌거나 어떤 산업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뀔 때 한국 영화 위기다. 여기 이제 외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지난 잡지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항상 매 어떤 시기마다 한국 영화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테마 또 주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다른 양상의 어떤 위기 또 매체도 변화하지만 또 유통의 질서나 또 플랫폼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총체적으로 뭔가 되게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뭐랄까 툴이나 뭐 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긴 하지만 사실 태도에서는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좀 만드는 사람 입장, 1차 생산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셨기 때문에 아마 좀 잠깐 저는 생각을 좀 멈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것이 뭐 농사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팜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계속 뭐 부동산을 지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희 고민이라는 게 이제 좋은 뭐 그 친환경으로 가급적이면 농약 덜 쓰고 그리고 기후 위기의 변화에 맞이 뭐 대비하면서 이제 좋은 어떤
잠깐 멈추긴 했지만 정말 좋은 질문이시라고 느낀 게 제가 그 아까 자리에서 영화 보면서 그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이종필 감독님이 연출하셨는데 저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지금 극장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처음에 이제 그 프롤로그 이제 끝날 때 기차 소리가 사실은 영상 이거 돌아가는 소리랑 맞물려서 기차 소리가 이 커다란 방에 이렇게 꽉 채운 관객분들 앞에서 기차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데 이게 마치 그 열차에 도착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닌데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 심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감상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극장이 아니면은 좀 못하는 경험 같은 거. 그리고 이거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거. 하지만 개별적인 자리에서 이게 개인적이고도 공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극장밖에 없구나. 이거를 집에서 혼자 아무리 큰 TV가 있어도 그런 걸로 이거를 혼자 보는 것과 큰 극장에서 깜깜한데 이 기차 소리를 이 화면을 보면서 듣는 거랑 되게 다른 감정이 들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저는 오늘 사실 그 장문세 감독의 영화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그 잠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장면부터 분명히 저 그 순간에 어떤 굉장히 피곤한 관객분은 졸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극장에서 저 진짜 많이 졸거든요.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근데 그런 경험조차 어떤 공동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영화 이렇게 극장에서 발견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게 마법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는 공동의 경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은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 경험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말씀 듣다가. 그렇죠. 이제 그러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약 한 200명이 앉아서 사실 뭐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크게 논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뭐 이렇다 그런 바람을 서로 이제 나눠보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수습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얼마 남진 않았는데 제가 또 뭐 물어볼 게 또 있었는데 뭐 단편 영화 뭘 만드셨다 어떤 경험에 대해서까지 뭐 여쭤보는 건 사실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혹시나 질문이 조금 관객분들께서 많으시다면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고 만약에 설명을 좀 더좀 다시 혹시 그 감독님들께 질문을 조금 한번 받아볼게요. 감독 여러분. 자, 있으신 분 손을. 네, 저기 관객분. 두 번째 피곤자 쓰신 관객분.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하나씩 감독님들께 여쭤보자면 일단 이종필 감독님의 침팬지에서는 되게 침팬지가 영화의 메타포로서 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영화 속에서 AI가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그 장면이 진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느꼈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AI 그냥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게 그렇게 하신 건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윤광 감독님은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데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할 때도 아이들과 많이 소통을 하셨을 것 같아서 혹시 아이들을 영화에 사용할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하시는지가 궁금했고 아니면 어떻게 좀 잘 놀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좀 잘 설득시키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장건재 감독님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영화로 지으신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믿는데 혹시 영화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먼저 지금 극장에 가는 영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침팬지 메타포는 그 영화를 보면은 침팬지라는 메타포의 사용이라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침팬지는 메타포구나라고 인식한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말씀드리지만 25년에 실제로 어느 침팬지랑 저랑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었어요. 저한테 진짜로 있었어요. 실제로 봤고 지하에서 봤고 찾아갔고 책에서도 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책에서 이야기가 사라졌고 동물원의 게시판에 제가 글도 남긴 적도 있고요. 정말로 봤던 어떤 침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지 메타포가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싶었고 하지만 창작자로서 이것이 영화에 들어온 순간 이건 메타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단순히 이것이 어떤 알듯 모를듯한 메타포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엇이든 어떤 메타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그런 거 없어라고도 또 괜찮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 위한 영화여서 저한테는 충분히 뭐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 AI에서 어차피 너네 이런 생각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툭 때려가지고 아이 그럼 안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뭐 감독님 마음이지 뭐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게 사라지는 시절이어서 서사나 뭐다 그래서 AI로 그런 거를 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없어지고 설명만 남았다라는 것도 어떤 맥락이 있어서 AI로 그렇게 돌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윤광 감독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 이게 제가 저희 그 현장 그 같이 이번에 영화 만들었던 친구들 와 있어서 저를 다 알아서 이제 부끄러운데 저 고화정 배우님이 저는 아니에요. 그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이들 친화적으로 연출을 하시게 연기를 해주셔서 마치 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부터 10까지 중에 강도로 치면 한 3 정도로 표현해 준 것 같고 저는 한 10 정도로 네, 저의 아주 미화되고 순화된 버전이신 것 같고 뭐 아이들과 같이 할 때 뭔가 컨트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사실은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어떤 배우들이 오든 그 배우들한테 최대한 맞춰가는 식의 수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대사나 아주 특별한 상황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배우들이 편하게 현장을 게임처럼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저도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좀 변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미화된 버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은 이제 제가 어떻게 디렉션을 한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히 연기 경험이 없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이 첫 번째 모자 쓰신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90년대생인데 저도 어릴 때 할 거 없으면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래 해서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안에 3가지 영화가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어린아이부터 중년까지 연령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세대와 구세대가 만나서 같이 영화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다양한 연령대 인생 전반에 걸친 그 시간에 영화라는 것과 극장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혹시 처음에는 세 분이 각자 작업을 하신 것처럼 들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전체적인 어떤 모양을 만드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한 감독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작업으로 한 2달 전인가 처음 만났었고요. 권재 감독님은 한국이 싫어서 개봉했을 때 뵙다가 오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류는 없었다 이것에 저희가 이제 아마 서로의 영화들을 계속 봐왔던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작업자들이다 보니까 오늘 스태프나 배우들하고는 종종 만나지만 항상 이렇게 연출자들끼리 만날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재석 편영화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인 것 같아요. 저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가 만나게 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저희 그 총괄 기획해 주신 프로듀서님께서 저는 이제 조금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앞서 감독님들이 어떤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셨고 또 뭐 저한테도 이런저런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그 도움이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좀 이 소재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뭐 이렇게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고 네, 또 다른 관객분 혹시 지금 저 끝에 손 이렇게 드신 관객분. 우선은 그 이상은 감독님이 아까 질문 주셨던 그 무거운 질문들 중에 그 영화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위축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산업이 축소되면서 이제 투자 배급의 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화를 제작할 기회가 줄어들고 관객이 찾지 않게 되고 다시 산업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를 위해서 신진 감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돌아온 미장센 장편 영화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제 신진, 그러니까 주니어 영화인들에게 현재 필요한 이제 신진 감독들을 위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시니어 감독님이신 감독님 분들이 이제 주니어 시절 때 너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담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 없고요. 그 말씀 좀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시니어라는 질문 좀 해주세요. 농담을 다. 시니어 이성 감독. 멘토 분들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권재한 감독님들로서 이제 후임 감독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네, 그러니까 저기 창작자로서 이제 우리가 갔던 감독님들이시니까 뒤에 이제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창작자로서 어떤 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은요, 지가 나이 먹은지 몰라요. 진짜 막 학교 다닐 때 지금 와서 이런 기분이 있고, 저는 미장센 지금 질투는 나이 섹션 심사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무슨 심사하나 싶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가 저는 미장센 심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막 영화 만들고 막 그랬을 때 선생님들 혹은 말씀하신 시니어 분들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너네가 이제 영화 잘 찍어 이런 말을 하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가. 근데 신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너무 다 잘 찍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한다면 좀 살짝 눈치 본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분법으로 딱 두 종류로 보이거든요. 그냥 자기 세계를 파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누가 보고 이거에 반응해줬으면 좋겠다고 영화 만드는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팔 거면 더 팠으면 좋겠고 이렇게 같이 관객의 그거를 보면서 갈 거면 더 밸런스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그 언저리에서 좀 그러지 않나 말하고 나니까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냥 잘 해야죠 뭐. 그리고 영화 잘 만들고 산업 이거는 그냥 좋은 영화 만들면 되는 것 같거든요. 세대나 이거에 관계없이 극장에서 영화 보면 막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저물어가는 어떤 날처럼 극장 영화라는 산업이
없어지나 보다 하다가 얼마 전에 언배틀 그거 보고 와 이 영화가 지금 40만밖에 안 들었단 말이야. 이거 세상에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막 봤어 왜 안 봤어 하다가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이게 진짜 홍보하고 싶진 않았는데 홍보하고 싶었었어요. 네. 윤하은 감독이 세계주의자 시사했거든요. 그 전까지 원배틀이 저 몇 년 동안 본 영화 중에 최고였는데 그건 미국 얘기고 세계주의자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가. 그리고 영화도 좋고 용산 시즌 극장에서 보는데 다 좋은 거예요. 혹은 함께 본 사람들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라기보다는 다 살아있다 이 세계에서. 그래서 꼭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럼 좋은 영화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자 도생. 자, 네, 진짜 이하 동문이고요. 진짜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이. 네, 아직 영화를 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가 뭐 누가 영화 감독이라 그러면 뭐 내가 이런 느낌이 아직도 있어서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뭐 후배님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 말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무슨 눈치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게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다 보니 눈치 안 보는 영화를 결국 제가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영화 팬분들 진짜 시네필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뭘 보지? 그러면은 감독이 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을 막 뚜벅뚜벅 그게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막 놀래키고 혹은 막 거칠고 낯설고 이래도 이 영화가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을 때가 대부분이지 나의 관객인 나의 눈치를 보면서 너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줄게 이런 영화에 제가 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 몇 년 동안 발견했는데 제가 쓰거나 만들 때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눈치를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게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아까 정표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위기는 언제나 찾아왔지만 지금이 위기가 다시 왔고 위기가 곧 기회라면 좀 거침없이 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좀 내 세계 보여줘도 되지 않나? 그게 설령 아주 좀 이상하고 낯설고 미숙해도 그거를 보고 싶을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영화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관객분 저희가 막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그런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아마도 장건희 감독이 극장에서 담배 핀다는 얘기하니까 너무 막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막 돼가지고 우리가 카톡으로 막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담배 피던 시절에 영화 극장 간 적이 없어요. 이런 데 놔뒀다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분 정도 죄송. 마지막 질문 혹시 짧게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감격적인 자리에서 감사 말씀 드리고 저희 이 작품에 조금 참여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화여고가 저희 어머니 나오신 데인데 그런 우연도 있었고 좀 감사한 자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범재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문상훈 배우님 나오신 장면이나 이유원 배우님 나오신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감독님 영화에서 보던 스타일의 장면들이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연출 방향을 확장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너도 재밌는 영화를 찍을 거니? 라는 그러고 싶고요. 우상훈 배우님하고 되게 좋았어요. 이 작업 빈배로 제가 한번
출연해주신 배우이시고 또 이제 글도 쓰시는 작가님이신데 네, 그 아까 이제 뭐 제가 이하동문으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어떤 조언을 하는 게 어떤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또 돌이켜 보면 그때 선배들도 저희한테 항상 좀 뭐 근사한 거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산업이라는 게 돈이 오가는 곳이고 또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갑갑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께서. 그래서 아마도 좀 그런 요청들을 좀 새로운 세대들한테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는 뭐 윤관 감독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계속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용기를 냈을 때 좀 실패하더라도 좀 지지를 받고 또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은 사실 이제 기성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실패나 눈치나 혹은 그런 거 보지 않고 싶지만 또 항상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화 작업을 좀 계속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건강하게 계속 하고 싶다. 사람들하고 좋은 그 건강한 환경에서 영화 작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 죄송합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질문해주신 걸로 각자 이제 마무리 인사가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인사로 이제 사실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영국 뭐 세 가지만 하고 하나는 네. 이거 극장 시간들 그 12월 그리고 또 시네큐브에 상영하는데요. 그 이 같은 시네큐브에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를. 네, 첫 번째 그걸 하고 싶고요. 저 단편에 출연한 원슈타인이 이번에 정규 앨범 일찍 오늘 이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 텐트라는 정규 앨범 나왔는데 기회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며칠 있다 개봉하는 윤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극장에 꼭 네, 꼭 가셨으면 좋겠고 그날 제 20년 전 단편이 4K 리마스터링으로 메가박스에서 이거를 또 짧은 영화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하는 김에 좀 아무도 안 보죠.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날 개봉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 미숙한데 좀 이렇게 뭐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화제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제 또 많이 즐기시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또 나와서 그 날씨는 안 좋지만 좀 즐기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관객분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한 인사 그리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